암세포가 싫어하는 음식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음식에 대해서 이제 오늘은 다뤄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될지에 대해서 뭐 이런 10대 항암 푸드, 뭐 와인 한 잔에 무슨 녹차, 그런데 이런 애들이 사실은 뭐 일상적으로 이거를 맨날 이것만 먹을 수가 없잖아요. 18가지 항암 식품 다 좋은데 이것만 먹을 수가 없어서 우리가 식단에 어떻게 응용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 있죠. 아, 이런 종류들이 좋구나. 여기 보시면 뭘 알 수 있냐? 여기에 동물성이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사실 제가 말기암 환자를 보면서 알게 된 사실은 동물성은 먹이면 잘 커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식물성들이 기본적으로 암이 싫어한다고 보시면 돼요. 사실은 암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우리 전신에서 관리해야 될 것들이 있는 거거든요. 스트레스나 수면, 음식, 장내세균, 운동, 또 여기 산소 이런 것들이 후성유전 스위치를 끄는데 도움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먹었을 때 그 음식이 건강한 유전자의 스위치를 켜고 질병 유전자의 스위치를 끄는가, 이런 기준을 가지고 이제 음식을 고른 거고요. 우리가 먹어야 될 음식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은 과일인데 좀 안 단 과일이에요. 과당이 높거나 이제 이런 것들은 포도당보다 과당이 암을 더 전이시킨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당도가 낮은 과일, 뭐 토마토라든지 레몬이라든지 라임이라든지 이런 건 먹어도 되지만 당도가 높은 망고라든지 이런 건 굉장히 당도가 높겠죠. 그런 것들은 이제 조심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여기 지금 나오죠. 과당이 적고 GI 지수가 낮은 거, 저과당 과일, 라임, 레몬, 크랜베리 말린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말린 과일들은 전부 다 당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거고, 여기 뭐 구아바, 자두, 살구 정도까지가 이제 권할 수 있는 과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과당 과일은 이제 대추나 사과도 좀 높아요. 감도 좀 높고 수박도 높고, 그런 것들은 좀 조심하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무가당 주스나 100% 과일 주스도 굉장히 안 좋아요. 그것도 이제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과일이라고 해가지고 시중에서 쉽게 살 수 있는 게 편의점에서 이제 과일 주스를 살 수 있는데, 그 과일 주스들은 당도가 뒤에 보시면 나오는데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과일 주스는 암 환자들이 조심하셔야 됩니다. 과당의 흡수를 좀 막아주는 애들이 차예요, 차. 라즈베리나 캐모마일, 녹차, 생강차, 샐러리, 파슬리 이런 것들은 당의 흡수를 막기 때문에 과일을 먹은 다음에 요걸 드셔도 좋겠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생선인데요. 생선 중에서 우리가 작은 흰살 생선. 왜 그러면 커다라면서 등푸른 생선을 권하지 않느냐? 왜냐면 중금속 이런 게 많아요. 그래서 뭐 가다랑어, 새치, 상어류 뭐 이런 거는 중금속이 굉장히 높으니까 먹지 말라는 거고, 크기가 작은 거, 여기 보시면 순이 이쪽으로 하면 많아지고요, 이쪽으로 하면 오메가3가 많은데 멸치나 정어리나 이 정도를 우리가 권하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 굴, 오징어 이런 거 중금속 많죠. 오징어, 가다랑어 이런 건 전부 수은이 많고, 납이 많은 거는 역시 오징어, 가다랑어, 바지락 이런 것도 이제 납이 많죠. 이제 양식보다는 자연산,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연어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들이 연어하면 생각나는 게 뭐 있어요? 오메가3가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먹는 노르웨이산 양식 연어는 오메가3가 높지 않습니다. 오메가3가 원래 연어가 왜 높을까요? 얘가 오메가3가 많은 해조류를 먹기 때문이에요. 양식으로 키우는 노르웨이산은 뭘 주냐? 옥수수를 주죠. 그래서 실제로는 노르웨이산은 오메가6가 높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별로 건강하지 않은 연어죠. 그 연어는 실제로 우리나라에 동해에서 자연산 연어가 잡힙니다. 연어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쿠팡이나 이런 데 검색을 해보시면 동해 자연산 연어 치면 나와요. 그런데 그걸 드시길 권장드립니다. 자, 그 다음은 추천해 드릴 수 있는 거는 잡곡류입니다. 바라현미나 다양한 잡곡류가, 여기 보시면 우리가 먹는 백미는 5%밖에 없어요. 이 쌀이 가지고 있는 영양 성분의 5%밖에 없는 게 백미예요. 나머지는 어디냐? 나머지는 쌀룬에 있거나 이 쌀 겨에 있는 거죠. 그래서 현미가 미네랄이나 비타민 양이 훨씬 더 높은 거죠. 백미에 비하면. 백미에 비하면 비타민 미네랄 양이 보통 이제 뭐 10배 이렇게 높은 것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현미 그리고 바라현미를 권해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책도 있습니다. 여기 채소 솥밥, 맛있는 채소 솥밥 보양식, 이런 책이 있는데 거기 보면 솥밥에다가 채소를 쪄가지고 같이 이렇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죠. 그 다음에 같은 책에서 여기 보시면 가지 샐러리 솥밥, 죽순 참나무 솥밥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이런 걸 활용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해조류예요. 블루존이라고 전 세계에 제일 많이 오래 사는 100세 이상이 제일 많은 마을 5군데가 블루존이죠. 이 블루존이 대부분 보면 어디 있어요? 바닷가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해조류를 많이 먹는다는 거고요.
그래서 실제로 2002년부터 미국인들 9만 6천 명을 조사를 해봤더니 이 캘리포니아의 여기 사는 로마린다라는 지역에 사는 재림 교인들을 연구를 해봤는데 그 중에 완전 채식을 하는 사람보다는 소량의 생선이 포함된 식물성 식단을 먹는 채식주의자가 가장 오래 산다고 돼 있죠. 그래서 암환자 분들한테도 야채 많이 근데 생선을 일부 먹는 그런 걸 이제 권하고 해조류도 많이 권하는 거죠. 여기 보시면 이제 해조류가 항암 효과가 있다. 그 다음에 해조류의 항암 효과에 대한 논문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암환자분들이 육상에 있는 식물 말고도 바다에 있는 해조류도 많이 드시기를 이렇게 권해드립니다. 해조류 다음으로 권할 수 있는 건 견과류나 씨앗류입니다. 여기 견과류는 깨라든지 퀴노아라든지 뭐 아몬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 호두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식물성 단백질의 공급원이 될 수도 있고요. 여기 보시면 하류 총 견과류를 28g 먹었더니 사망률이 20% 떨어졌다. 이제 이런 게 나오는 거고. 여기 견과류와 암과 관련된 논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유방암의 경우에 견과류 섭취가 유방암 재발, 확산 또는 사망 위험을 최대 50% 감소시킨다.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땅콩보다 나무 견과류를 먹은 그룹에서 무병 생존율이 46% 증가했다. 땅콩은 원래 견과류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착각하시는 건데 견과류는 원래 나무에서 나는 겁니다. 땅콩은 그래서 견과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암 환자분들한테 땅콩은 별로 권하지 않아요. 여기 보시면 땅콩 버터를 섭취했더니 암 발생 및 사망 위험이 올라간다. 그래서 땅콩에 대해서는 좀 안 좋다는 논문들이 꽤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견과류 중에 땅콩 아예 이제 빼고 제가 권해드리죠. 그래서 이제 어떤 견과류를 먹을 건가에서는 가장 좋은 거는 호두예요, 호두. 생호두를 까서 하루에 2알 정도 드시는 게 가장 좋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은 권해드릴 게 이제 버섯류입니다. 버섯류. 버섯류는 실제로 베타글루칸이라는 게 우리 몸의 면역계를 자극해서 항암 효과를 유발을 시키죠. 우리가 이제 약용으로 쓰는 버섯들은 꽃송이 버섯이나 차가버섯이나 상황버섯 이런 걸 약용으로 쓰지만 평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새송이나 양송이나 뭐 느타리나 이런 것들도 베타글루칸이 있기 때문에 그냥 음식으로 활용을 많이 하시면 좋다. 또 이렇게 버섯 요리 특선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런 책들을 통해서 음식을 실제로 어떻게 하는지 활용을 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권할 음식으로는요, 냉합착 들기름이나 냉합착 아마씨유, 오메가3가 이게 많기 때문에 우리의 세포막을 구성하는 게 지방이거든요. 이 지방이 딱딱하냐 아니면 유연하냐에 따라서 산소가 들어가는 양이 다르기 때문에 오메가3 정도를 많이 먹어서 산소가 잘 들어오도록 세포막을 건강하게 만들자 이런 의미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좀 조심하셔야 될 게 일반 뭐 대형 마트나 이런 데서 호주산 소고기 팔잖아요. 그런데 한국이 워낙 뭘 좋아해요? 고기 하면 떠오르는 게 뭡니까? 마블링이죠, 마블링. 마블링이 옥수수를 줘야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호주산 그냥 풀먹은 소고기들은 마블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수출할 때는 3개월 동안 가둬놓은 옥수수 사료를 먹여가지고 한국에 파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마트에서, 대형마트에서 파는 호주산은 대부분 다 마블링이 굉장히 많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그냥 인터넷에서 살 수 있는 그래스 페드 비프라고 쳐가지고 검색되는 것들을 사시면 훨씬 싸요. 그거는 호주의 이제 태즈메니아나 이런데 풀먹이는 농장들에서 한국에 수출하는 거를 바로 인터넷으로 파는 것들이고요. 여러분들 고기 좋아하시면 차라리 그걸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메가3가 제일 높은 기름들은 사실 뭐냐면 들기름하고 아마씨유입니다. 특히 냉합착으로 되어 있는 들기름이나 아마씨유를 드레싱으로 드셔야 돼요. 드레싱으로 반드시. 열을 가하면 이게 산화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권할 수 있는 거는 콩입니다. 콩은 단백질 함량이 상당히 높아요. 100g당 소고기가 20g이면 콩이 한 30g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암 환자들이 아니 나 맨날 풀떼기만 먹고 어떻게 사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콩을 굉장히 많이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유도 요즘은 99.9% 두유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시중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하셔서 콩으로 단백질 부족량을 채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죠. 콩과 식물을 섭취하면 미생물균도 조절되고 염증도 낮아지기 때문에 훨씬 더 좋다 이런 얘기고, 그리고 이제 수입 콩보다는 국산 콩을 드시라는 거고, 왜냐하면 영양분도 사실은 우리께 더 높고요. 이동 거리에 따라서 방부제나 이런 게 들어갈 수 있으니까, 또 콩은 GMO 콩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파는 많은 콩들이 GMO 콩이기 때문에 유전자 조작한 것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국산 콩을 많이 활용을 하셔라 그런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두유 중에 뭐 이런 거 99.9% 마트나 아니면 편의점 가서 반드시 살펴보셔야 될 게 이 영양 정보랑 원재료 및 함량입니다. 원재료 및 함량.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분들이 드시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원재료 함량이 긴 거예요. 첨가물들은 우리 몸에 들어서 장벽을 다 막기 때문에 안 좋아요. 염증을 유발시키거든요. 그래서 첨가물이 이렇게 별로 없는 것들 드셔야 되고, 여기 보면 얘도 첨가물이 거의 없죠. 소금 하나 있거든요. 요런 제품들을 사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권할 수 있는 음식은 발효 음식입니다. 발효 음식. 우리 몸에는 굉장히 많은 미생물이 살고 있고요. 이 미생물을 늘리는데 가장 효과적인 게 발효 음식입니다. 장내 다양성이, 발효 음식을 먹으면 그게 높아지는데요. 장내 다양성이 높은 그룹이 훨씬 오래 산다는 게 자궁경부암 환자도 그렇고 췌장암 환자도 그렇고 많이 논문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발효 음식을 많이 먹어서 이 면역항암제를 할 때도 발효 음식을 많이 먹은 군들이 장내 다양성이 높은데, 이런 군들은 면역항암제가 잘 듣고요. 그렇지 않은 군들은 면역항암제가 잘 안 듣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항암 방사선 치료에서도 장내 다양성이 높은 그룹, 이 항생제를 한 다음에는, 항생제를 하면은 이제 장내 다양성이 다 떨어지게 되는데, 발효 음식을 먹어서 그걸 높여야 돼요. 높은 그 항생제를 안 한 그룹이 생존율이 높다는 거예요. 항암 방사 할 때도. 그래서 여기 보시면 다양성을 높이는 거는 식이섬유도 다양성을 높이지만 발효 음식이 제일 많이 다양성을 높인다는 게 이제 논문으로 증명이 돼 있고요. 발효 음식을 복용하면 장내 다양성이 많이 늘더라, 이런 논문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발효 음식 중에서 콩 발효한 게 제일 좋은데, 청국장이 일단 좋겠죠. 청국장이 좋고, 또 하나는 이렇게 국산 비건 요거트를 팔기도 하고요. 우리가 만들어서 먹을 수도 있어요. 요즘은 비건 스타터라고 찾아보시면 그 유산균인데 비건으로 돼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비건 스타터 이렇게 쳐보세요. 그러면 그거를 콩에다 넣고 요거트 발효기에다가 24시간 정도 발효하면 콩 발효 요거트가 나오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드셔도 되고요. 또 청국장은 굉장히 좋은 항암제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면역력이 2배로 올라가고 항암제 50% 정도의 효과가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청국장은 끓이는 것도 효과가 있는데, 끓이는 것보다는 생으로 먹는 게 좋죠. 그래서 어떻게 먹어라? 처음에 청국장을 끓일 때 반은 남겨두고 반만 넣어서 끓이고, 다 끓어서 식으면, 보통 우리가 이제 단백질이 파괴되는 온도가 40도에서 60도이기 때문에 체온 정도로 이제 이 국이 식으면 그때 청국장을 나머지를 풀어가지고 먹는 게 가장 좋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청국장이 낫또보다 항암 효과가 훨씬 더 높다는 거예요. 지금 위암세포에 대한 항암 효과는 낫또가 11%인데 청국장은 77%, 대장암세포에서는 낫또가 15%인데 항암 효과가 얘는 76%. 그래서 낫또보다는 청국장이 더 좋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김치도 굉장히 좋다는 거죠. 이런 발효 음식 관련된 책들, 발효 요리 레시피, 이런 책들을 활용해서 발효 음식을 많이 드시기를 이제 권장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암환자 추천 음식으로 말씀드릴 거는 바로 채소류입니다. 채소류. 뭐 반찬으로 먹을 수도 있고, 샐러드로 먹을 수도 있고, 녹즙이나 채소 스프로도 먹을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미 미국 국립암연구소의 추천 음식에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야채, 과일, 통곡류, 콩, 기타 식물성 식품으로 구성된 식단을 먹어라 라고 돼 있어요. 이미 수많은 연구소들에서 이미 채식 위주로 먹어라, 자연 식물식 위주로 먹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환자분들께 제가 가장 많이 추천드리는 음식은 뭐냐면 자연 식물식인데요. 자연 식물식은 여러분들이 이제 암에 걸리면 산에 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이유가 자연하고 더 가깝게 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과학화 시켜 놓은 게 있어요. 우리가 산에 가는 거 말고 과학화 시켜서 만든 게 하버드에서 만든 생활습관의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생활습관의학은 수십 년 연구를 한 거고요. 어떤 환자들이 이걸 해야 되냐, 여기 보시면 심장병 환자, 암 환자, 그 다음 뇌졸중 환자, 당뇨 환자, 이런 환자들이 이걸 하면 좋다라고 하버드에서 수십 년 연구해서 결론적으로 낸 거예요. 그러면 그 6가지가 뭐냐? 그 6가지가 첫 번째가 음식에 대해서는 자연 식물식입니다. 자연 식물식. 자, 두 번째는 운동, 세 번째는 잠, 네 번째는 술, 담배 피하는 거, 위험물질 회피하는 거,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스트레스 피하는 거죠. 그 다음에 사회적 관계 맺기, 이게 이제 6가지입니다. 이렇게 6가지를 암 환자들은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고, 암 환자들이 해야 되는 음식물로는, 음식 식단으로는 자연 식물식을 권하죠. 이 자연 식물의 핵심은 뭐냐면 채식과는 다른 겁니다. 우리가 채식 식당에 가면 뭘 팔아요? 채식 돈가스, 채식 함박스테이크. 이거는 자연 식물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가공 음식을 많이 넣어놨어요. 맛있게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실제로 거기 첨가물을 보면 너무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자연에란 말에 해당하지 않는 거고요. 자연 식물식의 가장 큰 원칙은 뭐냐면 farm to kitchen이에요. 농장에서 바로 따서 식당으로 바로 오는 거죠. 중간 가공 과정을 없게 한다는 거죠. 제가 여기 재밌는 걸 하나 보여드릴 텐데, 자, 여기는 100세 할아버지인데요. 안토니오 할아버지인데 굉장히 건강하시잖아요. 뭐 허리도 굽지 않았죠. 근데 이분이 음식을 어떻게 먹는지 보시면 되게 많은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이분은 자기 집 근처에 있는 들에 가서 먹을 걸 이렇게 직접 따죠. 그래서 이분은 이렇게 들판에서 직접 따와서, 이분 요리하는 거 보면 아주 단순합니다. 요리가
뭐냐면 이렇게 데쳐가지고요. 끓는 물에 데쳐요. 끓는 물에 데치고 올리브유 넣고 뭐 넣어요? 레몬즙을 넣습니다. 끝이에요. 요리 끝. 이게 요리 끝이에요. 그리고 먹는 거예요. 자, 여기 토마토, 감자 그냥 먹는 거죠. 그 다음에 생선도 보시면은 되게 약한 불에 이제 굽는 거죠.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냐? 또 뭐예요, 이거? 올리브유, 레몬즙. 여기에 레몬 이렇게 해서 담가서 그냥 적신 다음에 먹는 거예요. 이게 끝이에요. 이게 자연식물식입니다. 이게. 요런 요리법을 활용하셔서 최대한 자연스럽게 인공적인 걸 가미하지 않는 게 중요한 거죠. 지금 우리는 현대인들은 너무 많은 첨가물을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전혀 없는 음식 조리법을 이제 활용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암이라는 거는 정상세포가 뿅 암으로 바뀌는 게 아니고요. 정상세포가 뭐 염증이 생겼다가 암 전 단계가 됐다가 초기암이 됐다가 중기암이 됐다가 줄기암이 됐다가 이렇게 계속 변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음식이죠. 우리가 나쁜 음식을 먹으면 염증도 많아지고 하면서 면역도 떨어지고 하면서 이쪽으로 가는 거고요. 그런데 반대로 좋은 음식을 먹으면 이쪽 방향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좋은 음식을 먹었을 경우에는 우리 몸에 있는 건강 유전자가 켜져요. 그리고 질병 유전자가 꺼져요. 암에 영향을 주는 거는 유전자가 아니고요. 유전자는 5%만 영향을 줍니다. 이제 후성 유전이라고 해서 95%가 후성 유전의 영향이에요. 그런데 그 후성 유전에 영향을 주는 게 대표적인 게 음식입니다. 물론 뭐 운동, 스트레스 뭐 이런 것도 영향을 주지만 음식이 굉장히 강력하게 영향을 주고요. 그래서 그 음식을 먹으면 우리 몸이 좋은 방향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자, 이 그래프를 잘 보세요. 그래프를 잘 보시면 연령대별 암 발생률 그래프인데요. 나이가 들면은 암이 이렇게 쭉쭉쭉쭉 늘죠.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 면역이 떨어지기 때문이에요. 이게 흉선이라는 데인데 이제 가슴뼈 뒤에 흉선이 있거든요. 이 흉선에서 암을 공격하는 T세포를 훈련시키는 애인데 이게 퇴화가 돼요. 50만 넘어도 10대 10몇 프로밖에 안 남아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대상포진도 50대 이후에 생기잖아요. 그 이전은 잘 안 생기고 면역이 지켜주니까. 그 다음에 코로나도 사망률이 70대 80대가 높잖아요. 이것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이런 사람들은 여기 연세가 드시면 다 암 걸리냐? 꼭 그렇진 않아요. 우리 면역의 핵심은 두 개예요. 흉선과 장이고요. 그래서 소장암 발병이 거의 없는 거예요. 대장암은 들어보셨지만 소장암이 거의 없잖아요. 소장의 면역이 70%가 몰려 있습니다. 그럼 이 소장 면역을 어떻게 올리느냐가 나이 들어서 암이 안 생기는 근본적인 관리법이 되겠죠. 그게 바로 뭐예요? 음식입니다. 음식. 이게 T세포거든요. 이 장에서 T세포들 훈련이 돼야 되는데 그게 바로 음식에 붙어있는 균들이 들어와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면 육식보다는 채식 쪽으로 그리고 더 다양한 음식 또 다양한 채소들을 많이 먹어야 이게 다양한 균들이 들어와서 훈련을 시키는 거죠. 연세가 드셔서 암이 걱정되시는 분들은 음식 관리를 좀 더 음식에 대한 연구를 더 하시고 자연식물식이 왜 좋은지 아까 100세 할아버지가 왜 그렇게 건강하게 사시는지 그거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시고 응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